여러분, 완벽한 논리와 절대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무장한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한 사건에 집착했는데요. 결국 그를 무너뜨린 건 범인의 교활함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우리가 굳게 믿는 이성과 질서가 대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남자의 처절한 추적기입니다. 이 섬뜩한 말을 계속 되뇌는 이 남자, 도대체 누구일까요? 한때는 시대의 천재라 불렸던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잃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버린 남자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어쩌다 그토록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걸까요? 자, 이야기의 주인공 마테이 경감을 만나보시죠. 50대 아주 능력 있는 수사관으로 경찰 경력에 정점을 찍은 인물입니다. 이제 막 영예로운 해외 발령까지 앞두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성공한 중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던 그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정말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의 앞에는 정말 모든 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훈장, 보장된 미래, 동료들의 존경까지.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그가 잃을 게 너무나도 많았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거든요. 그의 마지막 근무일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아침에는 숲속에서 끔찍한 비보가 들려오고 오후에는 비통에 빠진 부모를 마주해야 했죠. 그리고 밤이 되자 그는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어머니의 절규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벌어지면서 그를 운명의 덫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이건 그냥 범인 잡겠습니다 하는 그런 직업적인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그 구원 자체를 담보로 한 맹세였던 거죠. 이 약속은 결국 그의 목에 걸린 족쇄가 되어서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마테이의 굳건했던 신념이 서서히 위험한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동료들, 조직 다 등지고 그야말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경찰 조직은 어땠나요? 그냥 손쉬운 용의자 하나 잡아서 서둘러 사건을 덮어버리죠. 하지만 마테이의 감은, 그의 오랜 경험은 이게 아니다. 이건 절대 끝이 아니다라고 마음속에서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안일함과 한 개인의 꺾이지 않는 신념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공항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그게 마치 살해당한 소녀의 목소리처럼 들렸던 걸까요? 그는 결국 비행기 대신 사건으로 다시 돌아섭니다. 자신의 평생 커리어와 보장된 미래, 그 모든 걸 단 하나의 약속과 맞바꿔버린 것이죠. 범인을 잡겠다는 그 뜨거웠던 집념은 이제 그를 점점 윤리적인 딜레마로, 아니 괴물로 만들어갑니다. 정의를 위한 추적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 끔찍한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마테이는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변해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선한 목적이 악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의 계획은요, 정말이지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냉철하고 치밀했습니다. 너무나 치밀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죠. 그는 범인을 잡겠다는 대명분 아래 또 다른 어린아이의 생명을 그냥 도구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선을 추구하던 사람이 바로 그 선 때문에 타락하는 정말 무서운 순간이죠. 자, 이제 마테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 계획이 드디어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 과연 범인은 여기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마침내 그의 덫에 미끼가 걸려들었습니다. 안네마리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접촉한 거죠. 마테이는 마지막 남은 신뢰를 다 끌어모아서 경찰을 설득했고 숲 주변에는 완벽한 잠복조가 배치됩니다. 이제 정말 숨막히는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테이의 평생을 건 집념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바로 직전.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끔찍할 정도로 더디게 흘러갑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범인이 마탈할 저 길목 그 한 군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숲은 그냥 고요하기만 합니다. 완벽했던 그의 논리, 치밀했던 그의 계획이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실패가 그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동료들한텐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미끼로 이용했던 모녀에게도 버림받죠. 그는 도대체 왜 자신의 완벽했던 추리가 실패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폐인이 되어 오지 않을 범인을 기다리며 쓰러져갑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너무나도 늦게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표가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닙니까? 마테이의 추리는요,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천재였어요. 하지만 그의 완벽한 논리를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우연, 바로 어이없는 교통사고였습니다. 작가 듀렌 마트가 이 소설에 붙인 부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범인이 반드시 잡히고 논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탐정소설은 사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그 거짓된 장르에 바치는 장송곡인 셈이죠. 결국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우연이라는 변수 앞에서 얼마든지 좌초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게 삶의 서늘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마테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허무만이 남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인생 앞에서 우리가 지키려는 약속과 신념은 과연 어떤 무게를 가질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